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활동 342쪽, 342쪽에 여기 5번까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43쪽입니다. 343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아니, 다시 보는 게 아니죠. 이제 보도록 하자. 자, 6번입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주격조사의 차이점을 탐구해보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딱 중세국어 때의 주격조사, 실현 형태 이런 걸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주격조사,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이라고 하는 게 쓰였더라. 이라고 하는 게, 그치? 다만 이것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실현되더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가 그냥 이로 되는 경우, 모음 이만 나오는 경우,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주격조사가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 실행이 되더라,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되겠네. 조건을 줬네요. 보기를 줬네. 중세국어 이렇게 해놓고 백성이 그리고 배 이렇게 줬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백성이 바가라고 해석을 한대요. 자, 뭐라고? 배라고 해도 여기에 주격조사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자,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어떻게 해요? 이, 그치? 또 나, 그치? 또는 뭐요? 이, 그리고 또 뭐야?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치? 등으로 실현됐으나. 그러니까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요. 주격조사가 실현되는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나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타난다. 그럼 물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주격조사가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주격조사가 없다? 그건 아니라고. 주격조사가 쓰이지 않았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 주격조사가 이나 그리고 모미 그리고 영실현, 그치? 영실현 등으로 실현되었으나, 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뭐죠? 그렇지, 이나, 그렇지? 또 뭐예요? 가. 받침이 있는 것에는 이로, 받침 없는 거 뒤에는 이제 가로 실현된다. 얘들아, 은느는 아니다. 은느는 저기 보조사예요. 보조사, 격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7번. 자,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세요. 뭐요? 명사형 어미. 그럼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죠. 자, 중세국어 때 명사형 어미 뭐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 그렇지. 그렇지. 또 뭐, 이런 것들. 그쵸? 자, 이 모음 조화에 따라, 그치? 앞에 모음이 뭐가 오냐에 따라 오나 음이 오더라,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이렇게 중세국어 때 썼고, 현대국어 때는 이렇게 쓰더라. 자, 그럼 정리. 자,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그치? 뭐야? 정확하게 써줘야죠. 이렇게 또 그치? 이 사용되었으나, 그치?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비슷한 형태로, 그치? 명사형 어미가 뭐가 쓰인다? 그렇지. 정확히 써볼까요? 앞에 어간이 와야 되고, 그리고 으라고 하는 매개 모음이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요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외계 모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얘들아, 저거 그거죠. 먹음 받침이 있냐 앞에, 그치? 자다의 잠 받침이 없냐, 그치? 뭐 요 차이고, 그치? 요거. 자,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밑에는 뭔가 누리집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들어가면 한글을 더 알아볼 수 있다는 누리집이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용비어 첨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뭐냐, 다른 또 문헌이 나오네. 자, 용비어 첨가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여 현대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해보죠. 일단 내용을 알아야겠네.
그쵸? 자, 봅시다. 그러면. 자, 2장이랑 125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비어 첨가는 1장, 2장, 3장, 4장에서 125장까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2장과 지금 125장을 넣어놨네요. 용비어 첨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자, 언제 지어요? 세종에 지어서 언제 가능해? 세종 29년에 가능한 악장의 하나다. 그치?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더라. 문화사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겠지. 내용은 뭔가? 내용은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건국된 거 정당해, 이런 얘기지, 그치? 그리고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 이거보다 좀 경계하고 노력하는 것을 권한다, 이런 얘기죠. 자, 주요 내용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봅시다. 자, 일단 현대어풀이로 먼저 볼까? 현대어풀이 무슨 말인가?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거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대요.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할까? 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와도 그치지 않는데, 웬만한 가뭄에 그치지 않겠지. 샘이 깊은 물은, 그치? 그래서 이런 물이 어떻게 냇물을 이루어서 바다까지 가니, 이런 얘기다. 갑자기 왜 이런 자연현상을 이야기할까? 상징적 의미죠.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뿌리 깊은 나무는 막 바람이 와도 안 흔들린다고. 뭐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그치? 그러니까 근간이 깊다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근간, 뿌리가, 그치? 그러니까 꽃 좋고 열매가 많다. 그러니까 더욱 융성하고 더욱 태평성 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샘이 깊은 물은, 그치? 가뭄에, 그치? 뭐 마찬가지 아니겠니? 조선의 어떤 역사성, 오래된 역사성, 그치? 기저에 있는 어떤 건국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그 조선 왕조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틀과 어떤 역사, 그치?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그치? 냇물이 어서 바다까지 갈 수 있다. 융성에서 오랫동안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상징적 의미인데. 자, 일단 2장 먼저 이야기하고 125장 이야기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자고? 중세국어의 특징을 살펴보자고요. 그렇지?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 일시 곧 좋고 여름 하나니래요. 자,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불휘라고 나와 있다. 그럼 얘들아 보세요. 사실은 현대어풀이도 현대어풀이를 보면 뿌리 가라고 해석했지. 응? 자, 그럼 여기 이 불이라고 하는 말에 주격조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격조사가 있으니까 뿌리 가라고 해석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원래 이제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보세요. 정리해보자.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이렇게 불휘 이렇게 썼다고. 이게 뿌리예요. 자, 근데 해석을 어떻게? 뿌리 가라고 해석했지. 그럼 여긴 뭐니? 그렇지. 주격조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영실현 형태로. 기억나죠? 왜 영실현인가? 앞에 있는 모음이 뭐예요? 반모음 이나 이 모음으로 뭐 할 때? 끝날 때 뒤에는 주격조사가 어떻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자, 불휘라고 하는 요 위라고 하는 게 음가 분석을 해볼까? 음가 분석하면 5 플러스 2 정도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끝나는 게 뭐로? 반모음 2로 끝났다. 그래서 뭐다? 주격조사가 들어가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뿌리 가라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깊은 이래요. 깊은. 자, 무슨 적기? 그렇지. 이어적기, 연철. 자, 그 다음 남가는요. 형태만 좀 알아둡시다. 나무잖아. 나무 옛날에 어떻게 썼냐? 나 밑에 미음기요. 그쵸? 이게 지금 옛날에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무란 뜻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이렇게 아래야. 그래서 결국 얘도 보다 이어적기다. 그치? 자, 남간. 바람에, 이것도 뭐 이어적기겠죠. 바람에, 멜시래요. 자, 이거 형태 좀 알아볼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다가, 그치? 비라고 하는 어간에 뭐가 붙은 거예요? 리을, 쉐가 붙은 거야. 선생님, 리을, 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는 뭐다? 뭐뭐기 때문에 라고 해석한다라 그랬죠? 어미. 그치? 그래서 뭐다? 미다가 흔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흔들리다? 그러니까 미다는 뭐야?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곧 봅시다. 곧 해석 어떻게 하니? 꽃이라고 해서 그럼 뭐야? 얘는 된소리 되기 이전이네. 현대랑 비교해봤을 때 기억이 그치? 자, 그 다음에 교코 나왔다. 교코. 자, 교코 정리해봅시다. 교코는요,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저기 관동배고 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치? 좋다라고 썼다. 그치? 그럼 이게 지금 현대로 따지면 뭐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현대. 굿이라는 의미지, 그치? 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좋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좋다가 아니다. 이때는 굿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무슨 의미더라?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들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왜 우리 관동별곡에서 저기 뭐야 말거든 좋티나 말지인가? 그치? 말거든 좋티나 말지 해서 말거든 깨끗하지나 말지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꽃 좋고 그 다음에 여름 하나니 여름도 표시 이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여름이 아니라 그치? 이것도 정리해보자. 이렇게 따로 빼서 자 그때 여름이라고 썼다. 자, 현대 기준으로 그럼 뭐더라? 열매더라. 열매 과실 그치?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봄, 여름 그건 뭐냐? 그건 여름이라고 썼더라. 이게 여름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매가 하나니 또 나왔네. 하나니 그치? 그래서 많으니 모음 주의하고요. 많으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방점도 보인다 말 이렇게 그치? 샘이 깊은 물은 마찬가지로 이어졌기 샘이 깊은 물은 여기도 이어졌기 그치? 근데 어떻게 이어졌기가 된 거겠니? 물에다가 은이 된 거겠죠. 물을 이렇게 썼다고? 그렇지. 다 원순 모마 X 기억나죠? 원순 모마 X 그 다음 자 가뭄에 그치? 가뭄에 뭐야 아니 그치시 또 나왔네 리을시에 똑같이 해석 뭐뭐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내희 이러 바다에 간대요. 얘들아 이거 좀 봅시다. 내희 얘 결합 방식이 뭐냐면요 내에다가 이가 결합된 거거든. 그럼 히읗이 왜 나왔을까? 자 얘가 뭐냐면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히읗 종성체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언 중에 혼자 단독으로 쓸 때는 히읗이 안 보이다가 뒤에 이렇게 어떤 말들이 오면 숨겨놨던 이 히읗을 툭 내뱉어서 뒤로 옮겨요. 그렇지? 이런 체언들을 뭐라 그러냐면 종성의 히읗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거 사실 되게 많아요. 뭐가 있을까? 바다도 그러고 구름도 그러고 암탉 수탉 할 때도 그렇죠? 그렇지? 얘도 히읗 딱 숨겨놨다가 뒤에 닭이 딱 붙으면 암닭 이렇게 하나 그렇지? 어떻게? 암탉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런 흔적이 보이네, 그렇지? 이런 게 뭐더라? 히읗 종성 체언이더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일어서, 냇물이 일어서, 그쵸? 뭐 한다? 바다에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조선 왕조의 어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거죠. 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뿌리도 깊고, 샘도 깊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열매도 많아질 거고, 융성할 것이고, 그치? 오래오래 갈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125장입니다. 자, 이건 일단 현대오프리를 봐도 좀 내용이 이상해요. 봅시다. 천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한강 북쪽에, 그치? 여러 대에 걸쳐서 어진덕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대요. 이 나라가 뭐겠니? 조선입니다. 그러니 왕조가 끝이 없을 거다. 망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고요. 성신이 이으셔도, 성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후대의 어떤 왕들이야. 후대의 왕들이 이 나라를 이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부지런하게 해야 더욱 굳건해질 거야. 그러니까 탱자탱자 놀지 마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이요 부른 다음에 그렇지? 아세요 좀 알아주세요. 그렇죠?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태강 왕처럼 낙수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야 이거 무슨 내용이지? 갑자기? 자, 옛 고사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면요. 태강왕이라고 하는 저기 중국의 왕이 있는데요.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낙수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맨날 뭐만 했냐면 사냥만 했어요. 나라 일은 안 돌보고. 그치? 그치? 그리고 뭐야? 할아버지한테 다 나라 일을 맡긴 거야.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 망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고사가 있으니까, 자, 임금이요, 알으셔야 됩니다. 그치?
태광한처럼 낙수의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권계하는 거죠. 이제 고사가 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자, 천세 전해래, 그치? 근데 이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아래 할 때 위라고 표현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우희는 어떻게 결합된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히읗 종성체어네, 그치? 뭐야? 의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얘들아, 이거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거예요. 관형격이 아니야. 지금 현대국어에 왜 그녀의 모자 이럴 때, 그쵸? 얘는 이제 그 뒤에 모자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을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였잖아요. 즉 관형어나, 그치? 관형사가 뒤에 체언을 꾸미니까 관형격 조사. 현대에서는. 근데 지금 중세 때 의의는 뭐냐면요, 부사격 조사라고. 부사격 조사. 해석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부사어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위에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부사격 조사.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위에, 천세 위에래. 위에가 왜 전해지? 옛날엔 시간 개념을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뭐 500년, 600년 이렇게. 그럼 얘들아, 500년은 600년보다 위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천세 위에, 그러니까 천세 전에, 훨씬 이전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천세 위에, 천세 전에 미리 정하산, 그치? 정하산, 그치? 자, 여기 뭐 이렇게 주체 높임도 보이고요. 그 다음 한수북에, 한강의 북쪽에 이런 얘기지. 한강의 북쪽. 한강의 북쪽에 그 뭐가 있었냐? 그쵸? 한양, 그치? 한양, 한수북은 뭐다? 한양. 자, 한양에 누인계곡이래요. 누인계곡. 이건 약간 현대어플에서 저기 풀었지. 싸울 루자죠. 싸울 루자. 왜 우리 누적하다. 포인트를 누적시키다. 뭐 그치? 싸울 루자. 어지린 자. 그치? 10개자. 나라국자죠. 그러니까 어짐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미리 이 지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짐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한양에다 열었대요. 그게 뭔데? 조선이죠. 하샤. 지금 보니까 또 여기 높임법 보이네. 높임 선어말하면 보이네. 하셔. 그쵸? 복년이라고 하는 게 복년. 이건 복년 애들아 뭐냐면요, 점을 쳐서 정한, 점쳐 정한 횟수라는 뜻인데, 그치? 여기서는 이제 복년은 뭐냐면 왕조 이렇게 뭐 왕조 몇 년 이러잖아요. 그 왕조도, 그치? 시기, 왕조의 운명을 이르는 말이더라. 그러니까 왕조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그치? 가가 없대요. 얘들아, 가 나왔네. 가. 뭐가 없다? 끝이 없다. 즉 뭐한다? 안 망한다. 근데 보세요, 시라고 하는 게 보인다 또. 그쵸? 주체 높임이 보이더라. 됐죠? 그 다음 보자. 자, 성신. 얘들아, 이 성신은 뭐냐면요, 성자, 우리 지금 줄임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성자 신손이라 그래서 성신 줄여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훌륭한 후대 왕들을 얘기해요. 후대 왕. 그래서 훌륭한 후대 왕들이 니으셔도, 그쵸? 뭐 지금은 두음법칙이 탈락했고, 니으셔도 이때는 탈락 안 했고, 주체 높임도 보이고요. 이으셔도 경천근민해서,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 부지런할 근자죠. 부지런히 백성을 다스린다. 그치? 근민하시어. 그쵸? 높임 또 보이고, 더욱 뭐한다? 굳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더욱 굳어질 거다. 이다가 보이네요. 여기 밑에 같이 해볼까? 이다, 있다. 얘네 다 뭐더라? 상대 높임.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하냐면요, 비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존대 표현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님금하. 그쵸? 님금하. 얘도 분석을 좀 해봅시다. 님금, 두음법칙 적용 안 됐네. 그치? 그리고 뭐야? 하라고 하는. 이때 하는 뭐냐면요, 혹격조사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저기 창민아 이럴 때 창민이라고 하는 체온 뒤에 붙는,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조사는 거예요. 조사. 체온 뒤에 붙잖아. 띄어쓰기 없죠. 혹격조사야. 근데 얘들아, 이때의 하는요, 그냥 혹격조사기는 혹격조사인데 무슨 성격이 들어가 있냐면 높임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혹격조사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상을 높여줘야 될 때, 그때 불러줄 때, 그치? 혹교조사 뭐가 붙인다? 하를 붙인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임금 2어라고 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임금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어 정도가 더 정확해요. 그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기, 지금 지금 현대에서의 높임의 혹교조사는 없으니까, 높임의 대상을 그냥 그대로 살려주는 거죠. 아, 높임의 대상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안 썼다. 근데 근데 정리합시다, 정리. 그러니까 높임 이시어도 되고 이어도 되죠. 그치? 근데 하라고 하는 이 높임의 성격을 더욱더 잘 드러내주려면 이시어가 좋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님금아, 아르쇼서, 아세요. 그쵸? 아세요. 뭐 한다고? 낙수에, 이거 중국 얘들아, 유명한 황하강 있죠? 황하강의 한 지류예요, 한 지류. 그러니까 황하강으로 이제 가는 그 수많은 이제 그 물들 중에 물의 흐름들 중에 하나, 그렇지? 낙수에 뭐 한다? 산행가 있어. 얘들아 이때 산행은요 산에 간다 이런 얘기죠. 사냥을 뜻해 사냥. 사냥가 있어. 하나빌 할아버지를 그렇지 믿으시겠습니까? 아까 상대문법법 이야기했고요. 이가라 그래서 자, 여기 좀 표시 좀 해봅시다. 요 부분 님금아부터 이가까지. 자, 여기는 뭐더라? 여기는 바로 태강왕의 고사를 일깨워서 한번 언급을 해줘서 이걸 뭐하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꽃을 권한. 얘들아, 타산지석이 뭐냐? 다른 사람의,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산에 있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행동을 보고,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경계하는 것. 교훈으로 삼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이제 타산지석이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까지. 용비어 첨가에서 지금 보이는 중세국어 특징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바로 해봅시다. 정리해보자. 자, 용비어 첨가와 현대국어. 자, 이미 우리 다 했었어. 자, 일단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반치음과 아래아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럼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반치음이나 그리고 얘네들 아래아를 현대국어에서 뭔다? 사용하지 않는다. 않음.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위에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뭐가 보이니?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무슨 점? 그렇지. 방점.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뭐요? 방점을 사용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현대국어에 성조 있니 없니? 얘들아 성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조가 물론 사투리에는 있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 경상도에서 누가 딱 왔어.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잖아. 가가 그 애가 저번에 네가 이야기했던 그 애니? 뭐 이런 거지? 네 글자로 이렇게 어찌됐건 사투리는 있더라. 자, 그러니까 성조가 없으니 당연히 방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때 다시 중세국어니까 지금 의문과 표기니까요. 그쵸? 이어적기도 이야기해볼까?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다. 자, 현대국어는요. 그치? 분철이라고 하는 끊어적기를 한다. 그치? 자, 어휘 볼까요? 어휘. 자, 일단 첫 번째 하다. 모음 아를 쓰는 거 그렇죠? 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더라? 많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많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자, 그럼 지금 하다는 do의 의미죠. do.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그때 여름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인다. 그렇지? 여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더라. 그렇지? 뭐더라? 열매라는 뜻이더라. 사용됨. 그렇지? 자, 지금 여름은요.
계절의 하나로 쓰죠. 그렇죠? 여름은 정확하게 해볼까요? 봄과 가을 사이. 자, 여름의 특징 낮이 길고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치? 더운 계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더라. 마음이 급해서 지금 글씨가 날아간다. 자, 문법적인 특징을 이야기해봅시다. 중세국어 주체높임 선어말음이 시나 샤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 그치? 자, 현대국어에서는 얘들아 주체높임은 그치 뭐밖에 없어. 선어말음인 주체높임 선어말음인은 뭐밖에 없어요? 그치 시만 사용됨. 자, 상대 높임 또 보이죠? 상대 높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보이죠? 두 개 다 나타났었지, 그치? 뭐였니? 자, 이거는 예디용으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되더라. 자, 그럼 봅시다. 현대국의 상대 높임은요? 종결 표현에만 있지. 선어말 어미는 없죠? 상대 높임 선어말음이 아니라 상대 높임은 종결 문장이면 마지막 부분 종결 표현에서 비읍니다. 뭐 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선 비읍니다죠.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봐. 자, 주격 조사 이야기 해볼까요? 주격 조사 복습이다. 복습. 주격 조사 이가 사용돼. 그치? 되나 조건에 따라 그치? 뭐 한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휘 기억나죠? 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 가가 사용된다. 얘들아 물론 구어체에서는 생략하기도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창민이가 밥을 먹었다 이러면 창민 밥 먹었다 이렇게. 좀 이상한데? 자, 어찌됐건 구어체에서 이렇게 좀 쓰긴 쓰잖아, 그쵸? 자가 사용됨. 갑자기 손발이 좀 오그라들 뻔했어요. 3인칭 자, 나를 3인칭으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네. 주격조사는요, 이 가가 쓰이더라. 그쵸? 이렇게 일단 문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잘했고요. 자, 이제 봅시다. 무슨 얘기냐? 역사성 이야기네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대요. 그렇지. 그렇죠? 언어라고 해서 이것에 뭐 어긋나지 않는다. 모든 단어는 변화하고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한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다시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별적인 단어 하나도 모여서 변화의 물결이어서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하겠다. 그렇고요. 우리가 어휘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통시적 지식이 현대국어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통시적은요 시대를 통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다 이거야.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대상 하나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이게 통시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통시적 지식이니까 즉 이렇게 시대별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을 보는 그걸 기준으로 쌓은 지식은 그치? 현대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어리둥절하다. 뭐 조에다가 비읍시오. 좁쌀. 이 비읍이 이제 앞으로 가죠? 좁쌀. 그치? 뭐 이렇게. 자, 암탉. 히읗 종성치요. 암탉 했던 거. 자, 어리둥절의 어리는 어리석다와 관련. 얘들아 어리석다. 기억나니 얘들아? 어리석은이었잖아. 중세국어 때는. 그러니까 어리둥절은 어리석게 둥절하는 거죠. 자, 이것은 현대국어의 어리다 뜻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네요. 과거의 통시적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더라. 좁쌀이나 암탉에서 나타나는 비읍이나 히읗도 이전에 어두장군 비읍 시읍이나 히읗 종성을 가졌던 체언에 대한 그치? 그것을 알면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알 수 있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건 안팎할 때도요. 안과 박의 합성어인데 안이랑 박이 넣어진 건데 근데 우리는 왜 안팎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죠. 왜? 안이라고 하는 게 뭐기 때문에? 히읗 종성 체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런 예들 적어볼까요? 어리숙하다. 이것도 어리둥절의 그거랑 똑같죠? 자, 또 있죠. 어리벙벙하다. 잘 안 쓰긴 하지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휩쓸다. 휩쓸어 버려 이럴 때 얘도 옛날에 어떻게 됐다? 옛날에 휘에다가 휘졌다 하는 거지. 휘 있잖아. 휘. 거기다 뭐 하는 거야? 쓸다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휩쓸다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신기하죠? 자, 살코기죠. 살코기. 고기인데 왜 코기라 그러나? 그치? 얘가 옛날에 뭐더라? 히읗 종성치연이니까 살코기. 이런 것들. 또 암탉이 되면 뭐도 돼요? 수탉. 얘도 뭐기 때문에? 히읗 종성치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어, 우리가 쓰는 지금 단어들도 어찌됐거나 과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들의 어떤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려면 과거로 들어가서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중세국어의 특징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좀 이제 마음이 좀 그래도 따뜻해지고 좀 뭔가 좀 보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쪽은 뭔가요? 다음 쪽은 다른 이야기네요.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국어의 변천 살펴봤고요. 선생님 조금 빨리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꼭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리 잘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